국민의힘을 TK 소수정당으로 만들겠다 라면서 조 전 장관의 사면 일성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극우 정당화된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한 번 더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정상 집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 정치인으로서 향후 내년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0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 세력수를 반 이상 줄여야 된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풀려난 조국 전 장관의 일성, 사면 일성입니다.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정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야당을 영속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발언이 논란인 겁니다. 자,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정은 의원님. 일단 조국 의원 사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국 전 대표가 진짜 국민들에게 해야 되는 일성은 국민의힘 비판이 아니고요. 사과와 반성이었어야 합니다. 네. 내가 이렇게 입시 비리 관련돼서 잘못한 게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감옥살이 하면서 처절하게 반성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나 같은 사람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는 나와줬어야지. 그런 얘기는 일체 없이 그냥 야당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에 대한 그 무용서를 이래가지고 사면 되겠어 하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장면이라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야당이거든요. 조국 전 의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강유정 대변인이 야당 몫인데요? 이랬었거든요, 그때. 너무 여당 인사만 사면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런데 야당 중에서도 어용 야당이고 민주당 이중대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렇게 자신의 그런 존재 가치를 그런 쪽으로 프레임을 딱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를 민주당과 색깔은 비슷하지만 내가 이런 일을 할게라는 방향성이 민생의 방향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 공격하고 정치 탄압하는 데 일조하겠다라는 그런 본인과 그리고 본인 정당에 대한 이 성격을 규정하는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좁게 입지를 가져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그래도 국민의힘은 전국 정당을 지향하고 대통령 선거든 지방선거든 그리고 총선이든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의원 속한 당은 비례대표 전용 정당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우리 지난번 총선 때 51cm가 넘는 투표용지를 같이 투표를 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 5년 전에 21대 국회에서 나왔을 때 이런 떴다방 비례대표 정당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가지고 21대 내내 선거법 고치겠다고 했다가 결국 민주당이 자기 이익 때문에 이 비례대표 전용 정당 없애지 못하고 51cm라는 기괴한 이제 새로운 정당 만드는 투표용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본인들은 지역구는 민주당 뽑고 비례대표는 조국당 뽑아주세요 해서 기생 정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놓고서 지금 같이 다시 그거를 확인 사살해준다? 그러면은 조국당으로 따로 민주당과는 다른 정당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런 데 대한 얘기를 했어야 된 거죠. 첫 번째는 사과와 반성, 두 번째는 민주당이 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자기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공격으로 본인의 입지를 살리려고 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데 더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권 내에서는 조 전 장관의 저 발언 중에 틀린 게 뭐가 있냐? 라면 국민의힘 상황을 좀 비판하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고쳐줄 수 없는 당이 돼버렸다. 그리고 영남 자민련을 넘어서서 TK 자민련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지금과 같은 지금 지도부 구성 중인데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는 국민들도 많을 거고 또
당 내부에서도 또 실망하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조국 전 대표의 이야기가 틀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2028년 총선까지를 이제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라는 게 하도 변화가 많으니까. 그래서 목표를 정치적 목표를 지금 국민의힘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뭐 목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더해서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방향을 정립할지. 뭐 합당 얘기도 나오고 뭐 선거 연합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얘기들이 분출돼 나오고 있는 이 마당이니까 물론 이 전당대회는 조금 남았습니다만은 바로 당 대표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 같아요. 예. 대선 후보도 내지 않았고 뭐 비대위 체제로 여태 유지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자명한 것 같은데 앞으로 조국혁신당이 어떤 식으로 정치권에서의 당의 어떤 그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하겠습니다도 동시에 나와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누구를 안 되게 하는 정치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정치적 메시지 감옥에 있을 때도 뭐 매 현안마다 다 냈었기 때문에 정치는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는 족쇄가 풀렸기 때문에 날개를 단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언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또 지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범여권으로 보는 게 맞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예.